이제 또 재밌는 기사들 가져와서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, 요거는 제가 뭐 그냥 간단하게 지금 덱에다가 올려놨는데, 기본적으로는 제가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어제 나온 기사를 기반으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. 근데 이게 어제 나온 기사인데, 이게 테크 기사 쪽은 아니고 그 소셜 쪽 섹션에서 나온 기사이기는 하거든요. 근데 테크가 사실은 되게 중요한 이슈여서 요걸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. 네, 내용은 그렇습니다. 우리나라에서도 엄청 중요한 지금 어젠다인 AI가 20대 대졸 신입들이랑 경쟁하고 있는 그 내용이에요. 그래서 이 제목 자체는 AI가 기존에도 이 프레자일한 잡마켓, 되게 이 잡마켓이 위태로웠는데 누구를 위해서? 그 컬리지 그레듀에이트, 대졸 신입들을 위해서는 사실 되게 어려운 잡마켓이 형성되고 있었는데 거기를 더 세게 속된 말로 조지고 있다. 약간 이게 지금 그 기사의 논조이고, 네. 여기서 지금 뭐 가지고 있는 그래프들이 있는데 그래프들을 조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. 지금 일단은 요 그래프는 뭐냐면 클래스 오브 어쩌고 연도 이러면은 저 해에 졸업한 사람들을 의미를 네, 하죠. 근데 저 사람들이 전체 잡마켓에서 어느 정도 포션을 차지하느냐인 거예요. 그래서 이 주니어들이 전체 잡마켓에서 얼마나 포션을 차지하고 있느냐, 대우를 받고 있느냐인데, 보면은 19년도랑 23년도 이렇게 딱 두 개가 아래로 내려가요. 저 때는 대졸 신입에 대한 전체 잡 시장에서의 수요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었다라는 네. 거죠. 19년도는 당연히 사람들이 인지하시다시피 코로나 네. 때 위축되면서인 건데, 네. 23년도는 딱히 그런 거 없는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. 근데 저게 AI가 제일 중요한 영향이 가고 있다. 24년도 지표 아직은 없긴 한데 네. 분명히 줄어들어 있을 것 같기는 네. 하거든요. 그래서 저런 게 조금 드러나고 있는 지표인 것 같고, 또 이것도 재밌는 건데, 사람들의 학위별로, 예를 들어 고졸, 뭐 대졸, 미국에서는 대학교도 뭐 대학원졸, 대학교도 종류들이 있기는 한데, 이 중에서 바첼러스 디글리, 그러니까 제일 일반적인 유니버시티에서 학위를 딴 대졸들이 unemployment rate가 가장 높게 상승하고 있어요. 네. 이게 좀 되게 독특한 거죠. 왜냐면은 거기는 그래도 사람들이 제일 그 취직을 하기 위해서 많이 획득하려고 하는 게 바첼러스 디그리인데, 저기서 unemployment rate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. 하이스쿨 디플로마 이상인 거죠. 네네, 증가율이. 맞아요. 근데 저게 결국에는 무슨 얘기인 거냐면은, 화이트 칼라 직종들, 네. 보통 저 학위를 따게 되면은 그 화이트 칼라 직종들, 사무직 직종들 많이 가게 되잖아요. 저쪽에서 가장 먼저 수요가 줄고 있다라는 지점인 것 같아요. 근데 요거를 업종별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, 이거는 이제 업종별로, 주요 업태별로 어느 쪽에서 가장 레이오프가 많아지고 있느냐, 네. 레이오프가 많아지고 있느냐인데, 가장 많아지고 있는 게 인포메이션, 그리고 파이낸스 앤 인슈런스, 그리고 프로페셔널 앤 비즈니스 서비스, 이런 쪽에서 가장 많이 레이오프, 그 해고가 많아지고 있다. 반대로 해고가 적은 쪽은 어디냐? 콘스트럭션, 어그리컬처, 네. 그러니까 공사진, 네. 농장, 아니면 어커머데이션 앤 푸드 서비스, F&B 뭐 이런 쪽에서는 사실은 해고가 적어지고 있다. 그러니까 저쪽은 레이버 중심, 그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고, 네. 반대로 이쪽은 지식 집약적인 산업인데, 인포메이션, 파이낸스, 인슈런스, 프로페셔널, 비즈니스 서비스 같은 지식 집약적인 산업에서 레이오프 비중이 훨씬 더 커지고 있다. 네.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난 고소득자가 되겠어 하던 그 직종에서 제일 먼저 잘리고 있다라는 거죠. 그렇죠. 저런데 취직하려고 대학교 들어갔는데 네, 학위 땄는데 네, 취직도 안 되고 잘리고 있다. 잘리고 있다. 그리고 이 잘리는 거 관련돼서도 요거는 연도별로 어떤 그 바첼러스 디글리, 그 대졸자들 중에서 어떤 나이대가 가장 많이 잘리느냐의 네, 지표인데, 보시면은 뭐 당연히 리세션 시기, 코로나 시기 이럴 때 가장 많이 해고가 전체적으로 많기는 했는데, 네. 이 꼬리를 보시면은 이 파란색 그래프가 22살에서 27살이에요. 네. 그리고 이 주황색 그래프가 45살에서 65살. 이분들은 이제 나이 많아서 해고되는 분들인데, 지금 이 파란색 그래프가 추세상 굉장히 위쪽에 있어요. 네. 그래서 이 중간 관리자급이라기보다는 아예 신입들이 잘리는 비중들이 훨씬 더 커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. 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드러나 있는 건데, 전체적으로 지금 AI로 인해서 지금 잘리는 비중, 취직이 안 되는 비중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이 기사에서 전체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취지이거든요. 네.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그냥 생각하기로는 그럴 것 같은데,
영역이었는데 AI 때문에 대졸들이 이제 안 뽑지 않을까의 영역이었는데 이런 숫자들로 좀 자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. 개인적으로 무서운 거는 사실 언더그레드 이제 졸업생들이 취직이 안 된다는 거는 저도 뭐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심지어 엔트리 잡들이 취직을 하더라도 많이 잘리고 있다는 거는 좀 많이 놀라운 점인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그래서 지금 이게 이 관련돼 가지고 벤처캐피탈 회사인 시그널파이어라는 곳이 데이터 기반의 벤처캐피탈을 운영을 하는 곳인데 여기서 발표한 자료 기준으로는 시가총액 기준 상위 15개 테크 기업, 뭐 우리 저번에 얘기했던 마그니피센트 7 포함해서 15개 기술 기업에서 전체 신규 채용 중에서 주니어를 채용하는 비율이 2019년 이후에 비해서 2019년 이후로 50%가 감소했다라고 해요. 그러니까 더 이상 테크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는 주니어를 더 이상 채용하지 않는 구조로 지금 가고 있는 거이죠. 그리고 최근에 2024년도에 신규 채용 중에서 최근 졸업생 비중은 7%에 불과했다. 근데 이게 2022년에는 그래도 11%였는데 이게 7%까지 떨어진 걸 보면은 대졸 신입이라는 그 사람들은 정말로 테크씬에서 중심으로 해가지고 필요로 하지 않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인 것 같아요. 그럼 어딜 가죠 대체? 어딜 가야 되죠? 그러니까. 근데 이게 왜 그러냐? 그래서 CEO들한테 물어보면은 원래 이 대졸 신입들을 데려와서는 소위 허드렛 일부터 시키는 그렇죠. 그러니까 제일 여기서 이 기사에서 하는 표현이 사실 예전에는 암묵적인 거래가 있었다. 이 대졸 신입들과 회사의 암묵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그게 어떤 거였냐면 너네는 적은 임금으로 레이버 포스가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일을 해. 대신에 너네는 우리를 통해서 경험을 얻고 그 어떤 레주메를 쌓고 이런 걸 할 수 있어. 완전 악마의 거래네. 네, 그런 거래가 있었다가 암묵적인 거래였었는데 지금 그 거래가 깨졌다라는 거죠. 사실은 왜냐면 그런 허드렛 일을 더 싸게 시킬 수 있는 수단이 생겼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최대한 많이 AI를 활용해가지고 사람들이 이 신입들을 대체하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고 사실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면은 옛날에 5천만 원만 주면 사람들 데리고 쓸 수 있었는데 5천만 원조차 아낄 수 있다. 뭐 50만 원만 결제하면 돼. 툴 결제하면 될 수 있어. 뭐 이런 상태가 되는 거니까 단기적으로는 밸런스 시 손익계산서가 다 좋아지는 구조일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. 그래서 허드렛 일들을 많이 대체하고 있는 거는 AI 기능이 지금 실제로 많이 도입되고 있다라는 건 증명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컨서는 기업들이 신입들을 데려오는 게 단순히 허드렛 일 시키는 거에만 밸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. 그렇죠.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5년 10년 후에 그 사람들이 성장을 해가지고 중간 관리자가 되고 주요한 의사결정권자가 되는 그 과정이 있는 건데 그럼 그 풀은 어디서 획득할 수 있느냐가 사실은 기업 운영하는 관점에서는 지금 사실은 미싱하고 있는 포인트일 수도 있다. 가 또 여기에 대한 크리틱이기도 해요. 그래서 어떤 회사, 예를 들어 칼라일 그 엄청 큰 금융회사죠. 칼라일에서는 신입들을 안 뽑는 게 아니라 신입들을 뽑아서 자기네들이 부르는 AI 유니버시티라는 걸 만들었대요. 그래서 AI 유니버시티를 통해서 빨리 애들을 교육을 시키고 이런 허드렛 일을 가르쳐주는 것보다는 훨씬 더 본질적인 거를 더 먼저 가르쳐주기 시작을 했다.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. 그래서 뭐 사람들이 이 주니어라는 계층을 대하는 게 아예 좀 달라져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그냥 뭐 이런 거는 그냥 칼라일 같이 큰 회사에서 좀 제너러스하게 접근하는 거인 것 같기도 하고 전체적인 씬으로 봤을 때는 잡마켓 엄청 위축되고 있다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. 우리나라도 사실 뭐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. 제가 지난달에 대학생에 약간 강연 비슷하게 대학교에 가서 모교에 가서 할 일이 있었어요. 그래서 가서 물어봤어요. CS 전공한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한 분들이 있길래 요즘에 어떻냐 그러니까 취직은 더 이상 옵션 진짜 아니고 해외로 날아가거나 해외 빅테크 뭐 어떻게 하거나 아니면은 아까 보시면은 대졸 말고 대학 원졸은 그래도 조금 더 취직이 되긴 하거든요. 그래서 대학원까지 가거나 아니면 창업해야 된다.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았어요. 그래서 이런 게 좀 씬에서 지금 많이 지금 실제로 지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20대 분들 저희 살짝 비껴나긴 했는데 저희는 저희 30대 초중반 정도인데 운이 좋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한 5년, 6년 정도 저희 세대는 실무를 경험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포지션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이다. 그래서 20대 분들 고민 진짜 많겠다라는 생각이 요즘에 많이 드는 것 같아요.